당신 이제 들어와? 오늘은 늦었네. 수업이 늦게 끝났나? 교수가 정해진 퇴근이 어딨냐? 연구과제도 해야 하지, 논문도 준비해야 하지, 애들도 가르쳐야지. 할 일이 태산이라고. 어머, 근데 이건 무슨 냄새야? 당신 청국장 끓였어? 엄마가 택배로 보내셨더라고. 당신 청국장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가 맛있게 끓여봤지. 어서 씻고 와서 밥 먹자. 뭐? 내가 무슨 청국장을 좋아한다고 그래? 당신 나랑 연애 때 청국장 엄청 먹었잖아. 우리 회사 뒷골목에 있던 그 청국장집 기억 안 나? 그거야. 당신이 하도 그런 음식만 좋아하니까 내가 맞춰준 거지. 아, 정말이지. 내가 청국장 안 먹은 지가 언젠데. 아유, 냄새나. 당장 갖다 버려. 어머니는 뭐하러 그런 걸 보내셨대? 뭐? 아깝게 버리긴 뭘 버려. 그러지 말고 한술 떠봐. 엄마가 아랫목에서 직접 띄운 거라 맛이 끝내준다니까. 아우, 안 먹어. 그딴 거 안 먹는다고. 도대체 몇 번이나 말해? 그리고 당신 어머니한테 시골 음식 좀 보내지 말라고 말 좀 해. 새우젓이니 마늘이니 먹지도 않는 걸 자꾸 보내면 어떡해? 결국 쓰레기들 보내는 거랑 뭐가 다르냔 말이야. 당신 말이 좀 심하다. 그래도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정성껏 보내주신 건데 쓰레기라니. 먹지도 않는 음식 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데 그럼 쓰레기가 아니고 뭔데? 그러니까 좀 먹으면 되잖아. 당신 원래 이런 음식 좋아하지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당신 말이야. 정교수 되더니 변해도 너무 변했어. 사람이 품격 있게 살아야지. 내가 명색이 교수인데 청국장 퍼먹고 새우젓 찍어 먹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뭐라고 생각하긴 맛있게 잘 먹는다고 생각하겠지. 아니 도대체 밥 먹는 거랑 품이랑 무슨 상관이야? 됐다 됐어. 내가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하겠니? 이래서 우리 아빠가 그렇게 우리 결혼을 반대했던 거야. 거참 갑자기 옛날 얘기는 왜 또 꺼내? 결혼은 집안 대 집안끼리도 인연을 맺는 거니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한다는 아빠 말이 그땐 왜 그렇게 귀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다. 당신한테 콩깍지가 씌어서 대학 교수할 나 같은 사람이 중소기업 과장이랑 결혼을 하고 아이고 정말. 알았다 알았어. 청국장 먹으란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만하자. 그나저나 다음 주 주말에 엄마 칠순이라 내려가야 하는 거 알지? 난 못 가. 그날 지방에서 학회 있어. 당신만 내려가서 챙겨드려. 아니 엄마 칠순인데 큰 며느리가 빠지면 어떡해. 미리 잡아둔 일정인데 갑자기 이러면 어쩌라고. 참 유난이다. 일이 생기면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매년 돌아오는 생신 한 번쯤 빠지면 세상이 무너져. 그리고 옛날이나 칠순잔치하고 그랬지. 100세 시대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당신이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리고 용돈이나 챙겨드리고 와. 거참 그래도 칠순인데 좀 그렇지. 오랜만에 며느리 얼굴 보겠다고 좋아하셨는데 서운해하시겠네. 알았어.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나중에 따로 어머니 칠순 선물로 큰 거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이번엔 당신이 고생 좀 해. 중요한 학회라서 뺄 수도 없으니까. 그래 알았어. 당신 여기 좀 앉아봐.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무게를 잡아? 당신 내 친구 경철이 알지? 경철 씨? 아, 직업군인 하고 있다는 그 친구? 알지. 근데 그 친구가 왜? 내가 당신한테 이런 말 하는 게 맞는지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나 혼자 끙끙 앓느니 차라리 속 시원하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실은 당신이 지방에 학회 간다던 날 경철이가 당신을 봤다고 하더라고. 경철 씨가? 날 어디서 봤다는데? 당신이 웬 남자랑 다정한 모습으로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다는데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냐 몇 번이나 물었는데도 당신이 확실히 맞다고 하더라. 이거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어? 참나. 그게 다야?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를 잡은 거냐고. 경철 씨가 날 봤다는 호텔이 어디라는데? 경주에 있는 스토리 호텔. 그럼 당신은 내가 참석한 학회가 어디서 열린지 알기는 해? 아니. 바로 스토리 호텔이야, 스토리 호텔. 당신은 학회가 호텔 세미나룸에서 열리는 것도 몰라? 아, 그럼 당신이 호텔에서 나온 이유가... 그래, 학회 때문에 내가 호텔에 있는 모습을 경철 씨가 본 거지. 같이 있던 남자도 동료 교수일 테고 말이야. 아, 그런 거였어? 그럼 내가 큰 오해를 했네. 다행이다, 진짜. 당신은 내가 호텔에서 나왔다니까 다른 남자랑 바람이라도 핀 줄 알았어? 정 못 믿겠으면 스토리 호텔에 전화해서 그날 학회 일정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던가. 당신이나 당신 친구나 어쩜 그렇게 생각이 저속하냐? 아, 미안해. 나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이 그놈이 하도 확실하다고 해서 내 생각이 미쳐 짧았다. 다시 한번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여보. 아유,
짜증나서 정말. 궁색한 집안 남자랑 결혼해서 교수 남편 만들어줬더니 엉뚱한 의심이나 하고. 남편이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을 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됐어. 한 번만 더 이상한 사람 만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 알았어. 내가 진짜 잘못했다. 네, 강은규입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정미연 교수님 남편분 되시죠? 맞습니다만 누구십니까?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전 정미연 교수랑 깊은 사이였던 사람입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죠? 제 아내랑 무슨 사이셨다고요? 남들은 외도남이라고도 하고 내연남이라고도 하죠. 즉 얼마 전까지 정 교수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남자입니다. 아니, 지금 장난합니까? 황당하시죠? 이해합니다. 저도 제가 바람 피운 여자의 남편한테 직접 전화를 걸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양심상 떳떳할 게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쪽한테는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염치불구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보고 지금 그 말을 믿으란 말입니까? 아니, 우리 아내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엉뚱한 전화를 하냔 말입니다. 저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리하세요. 믿고 안 믿고는 그쪽이 선택할 문제지만 그쪽이 아는 정 교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 전화드린 거예요. 저도 정 교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내연남 신세가 됐지만 그 여자 저 말고도 만나는 남자들이 여럿이더라고요. 내연남 주제에 그런 걸로 질투하는 것도 웃기지만 솔직히 그 여자한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그쪽한테 고자질하는 겁니다. 적어도 한 입을 덮고 사는 마누라가 어떤 여자인지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가 천하의 바람둥이라는 겁니까? 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정 교수 경주에 학회 있다고 외박한 적 있죠? 그거 사실 학회 참석한 게 아니라 저랑 놀러 간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 호텔에 학회 있다는 걸 직접 확인했다고요. 예, 그 호텔에 학회 일정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여자랑 아무 관계도 없는 학회라는 게 진실이죠. 그게 바로 그 여자 수법입니다. 만에 하나 발각될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일부러 학회나 모임 일정이 있는 호텔을 잡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지금 보내드린 사진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세요. 저랑 같이 있는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이랑 드나드는 사진까지 있으니 진짜 아내의 실체를 확인하시라고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남의 여자 탐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첫 번째는 그 여자에 대한 복수심 같은 거고요. 두 번째는 그쪽에게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은 마음 같은 겁니다. 저도 정 교수가 그렇게 남자를 좋아하고 해픈 여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도 화가 안 풀리신다면 상간 소송을 거셔도 할 말 없습니다. 어차피 전 이혼남이라 크게 걸릴 일은 없거든요. 소송을 거신다면 제가 지은 죄값 달게 받을 생각이기도 하고요. 암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이니 제가 보내드리는 증거들 잘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왔는데 왜 이렇게 꽁한 얼굴이야? 당신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런 줄 알겠다. 내가 지난번에 어머님 칠순 그냥 넘어갔다고 시위하는 거구나. 맞지? 알았어. 내가 누군데 시어머니 칠순을 그냥 넘어가겠어. 내가 어머니 좋아하실 만한 선물을 준비했거든. 이 팜플릿 한번 볼래? 이게 뭔데? 이번에 분당에 새로 생기는 요양원인데 엄청 고급지게 만들어진 곳이거든. 그래서 일단 아는 사람들끼리만 회원을 받고 있다는데 나한테도 운 좋게 제안이 들어왔지 뭐야. 어머님 선물로 제격이지 않겠어? 뭐라고? 그러니까 엄마 칠순 선물로 요양원에 보내드리자는 거야? 누가 지금 보낸대? 나중에 어머니도 요양원에 가시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미리 좋은 곳을 선점해 두자는 거지 뭐. 이거야 원 기가 차서. 그래 잘 됐네. 이참에 장인어른 납골당 좀 알아보자. 뭐?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멀쩡한 우리 아빠를 보내는 거야? 당신 미쳤어? 건강한 우리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내는 너랑 뭐가 달라? 어차피 다음 달에 장인어른 생신이잖아. 고급 납골당 자리 하나 해드리면 무척 좋아하실 것 같은데. 당신 뭐야? 왜 이렇게 비뚤게 나오냐고? 나랑 그만 살고 싶어? 이참에 뒤로는 호박씨 까고 다니면서 앞으로는 고상한 척만 하는 너랑 그만 살려고. 뭐라고? 아니 지금 그게 무슨 헛소리야? 무슨 소린지 몰라서 묻냐? 꼭 내 입으로 직접 얘기해야 직성이 풀려. 그럼 이 사진 보여주면 자 어때? 이제 떠오르냐? 어머나, 당신이 그 사진을 왜 가지고 있어? 설마 내 뒷조사하고 다닌 거야? 내가 뒷조사한 게 아니라 당신 내연남이 나한테 제보해 주던데. 당신이 자기랑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또 다른 남자들이랑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고 말이야. 사람은 품격 있게 살아야 한다며? 이게 네가 말한 품격이냐? 아니야.
그 인간이 거짓말한 거라고. 이렇게 버젓이 증거가 있는데 발뺌한다고 뭐 달라지냐? 본성이 천한데 고상한 척하느라 너도 참 고생이 많다. 내가 시원하게 이혼해 줄 테니까 마음껏 남자들 만나면서 살아. 아, 그리고 위자료는 넉넉히 준비해야 하는 거 알지? 바로 소송 걸 생각이니 알아서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여보, 우리 너무 감정만 앞세우지 말자. 그래, 내가 잠시 한눈 판 거 인정해.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거 왜 몰라?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기 마련이잖아.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 주라. 그 대신 내가 이제 잘할게. 당신은 가만 보면 본질을 흐리는데 일가견이 있어. 남편 몰래 딴 남자랑 뒹군 일이 대강 눈 감아줄 일이야? 넌 그런 머리로 어떻게 교수가 됐냐 정말. 시끄럽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나 해. 여보, 정말 1억이야? 그럼 당신도 교수 남편 포기해야 돼. 그래도 정말 괜찮아? 교수 남편 따위 아내도 아무 상관없어. 너처럼 가증스럽고 가식 떠는 교수 아내랑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나으니까. 더 이상 너랑 말 섞고 싶지 않으니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변호사랑 얘기하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이씨, 당신이 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저나 교수가 이혼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겠냐고. 진짜.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아내와 외도한 남자에게 결정적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전 아내의 실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교수가 되기 전 아내는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교수가 된 이후부터 조금씩 특권의식을 갖더니 나중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세를 떨더군요. 저와 저희 집안을 은근히 무시하는 아내의 태도가 불편했지만 그래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많이 참고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결국 아내에게 뒤통수를 3개 맞고 말았지만요. 아내는 끝까지 자기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치며 생떼를 부리더군요. 전 그런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얼마간의 부침이 있긴 했지만 결국 막대한 위자료를 받고 부부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아직도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끔찍하고 교수라는 직함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었던 아내와 3년이나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주변에선 차라리 잘된 일이라며 절 위로해 줍니다. 네, 결론적으론 그게 맞는 말이지만 한때 사랑했던 아내에게 철저히 속고 살았다는 걸 생각하면 씁쓸한 기분을 아예 감출 수가 없네요.